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목포에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요,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무려 11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복부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전옥현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이거 심한데요. 사장님도 사고 싶죠? 저도 이런 재주가 있었으면은, 이분은 제가 보기에 적성검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부동산, 이것이 의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그 대출까지 11억을 받아갖고 본인 얘기대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본인 의향대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로만 키우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성스러운 그런 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는 그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사고와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요, 자기가 이제 11억 이렇게 대출받아 산 것은 자기 돈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여기다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어요. 뭐냐면 흔히 쪽지 예산 하잖아요. 네, 만약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정말 다른 사람, 웬만한 국회의원은 할 수 없는데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그 국회의원의 힘을 통해서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끝발로 밀어 넣는 예산이 쪽지 예산이잖아요. 예. 쪽지 예산이 무려 60억이다. 와. 쪽지 예산이. 그리고 더 정말 그 대단한 것은 정식 국가 예산. 예. 이것이 이제 그 문화재로 이제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시골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걸 지금 문화재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봐요. 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국토부에서가 한 510억 정도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서가 한 500억. 그래갖고 1100억 정도. 총 1100억을 2021년인가 22년까지 거기다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국가 경제 현상에서 볼 때 이건 뭐 목포 지역 그 이번 거리에 그 돈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목포도 대한민국 땅인데 거기 응당히 투자해서 문화재를 키운다. 그러면 1100원이나 1억이라도 저희 1조라도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이해타산과 맞아서 그 엄청난 국가 예산과 쪽지 예산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 이거를 캐가지고 발표를 일단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100억, 10억도 굉장히 60억, 쪽지 예산도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국회 내부에서 뭐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어떤 수단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진위를 밝혀야 되겠다. 야, 지금 500억 원 정도 국가 예산 또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갖고 이것도 많다라고 했는데 1,100억 원이면요, 거기 100여 채 정도의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이 건물들이 11억 원씩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총액이 1,100억, 2020년도까지 지금 이제 송원석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가 한 510억쯤 되고, 510억쯤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화재청이 한 50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2022년인가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간 집중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게 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도 많이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되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정했으면 문화재 지정 기준을 그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뭔지,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여기서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잘 따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은요, 대개 건물 한 채 한 채 독립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목포 이쪽에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해가지고 아예 그 일대가 다 문화재로 지정됐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특혜성이다.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1,100억 원인데요. 거기 원래 땅값이 한 7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갑자기 말이죠,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아주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건데, 이러면 뭐 저도 당장 사고 싶죠, 물론. 그러나 정보를 알고 산 거하고 예상을 해서 하고 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이게 참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해서
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자기가 더 정보를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지인들 모으고 보좌관 모으고 자기 조카 군대에 있는데 돈 빌려줘 가면서 사게 하고 조카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다. 거기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돈이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른다. 이건 말이죠. 완전 게이트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손 의원이 해명을 한 것이 합리적인 그 의구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벗어난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후폭풍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엊그제만 해도 9채 정도가 좀 문제 있는 그 일종의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오늘 또 신문을 보면 이게 15채로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난 또 국가 예산이 3, 4년 사이에 집중도 투자가 되고. 네. 예.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본다면 예, 상당한 의혹이 있고 더 이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인가 뭐 비대 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 이제 서영교 의원은 그 뭐 재판 그 판사 영향력 활용했다 이렇게가 돼가지고 바로 그 당직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이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세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뭐 아무 의혹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이 정도 되면 의혹이 나오면 이 정도에서 아무 의혹이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무슨 정부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 또 문화재청 관청이 있잖아요. 네. 관청의 자료랑 다 갖고 라고 관리들 다 불러다가 밤새워서라도 토론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의심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건 정당한 구입이고 아무 투기가 됐든 무슨 뭐 정보를 사전에 이용했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 참. 예, 이것이 굉장히 안일한 거 아니냐. 굉장히 안일하다. 손혜원 의원의 입장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예 다른데 이렇게 객관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말 뭐 배우가 누구다 뭐 이렇다 저렇다는 루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루머를 떠나서 손혜원 개인이 혼자 정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도 지정해주고 그 주택을 산 것도 지역 무슨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지나친 거죠. 엄청 지나친 거죠. 상식, 그런 게 건전한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도 그랬더만요. 아니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당당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처를 해도 네.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는데 왜 조건을 답니까? 무슨 건설사도 같이 받자, 조합도 같이 받자. 그러면 나도 받겠다. 이건 뭐 야.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뭐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고 무슨 면목으로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문제. 건설사도 받자, 뭐 조합도 받자, 여기도 끌어들이자 하면은 이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힘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것이다. 나만 당하고 있다. 지금 거대한 음모가 이 안에 있었고 어떤 뒷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거죠. 이 1,000억 원이란 돈, 1,100억 원이란 돈이 집중적으로 큰 의미 없이 저렇게 투여될 수 있었던 거는 혹시 큰 위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다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예. 이게 왜 쪽지 예산이 그 60억 들어가고 그러면 여당 간사니까 들어갔다? 여당 간사가 정말 지역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이 60억, 6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좀 관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손혜원 의원이 9채가 됐든 10채가 됐든 3채만 샀어도 문제죠.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투기를 자기가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받는다는 말을 아예 차라리 하지 말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냥 강심장으로 나가버리든가. 근데 왜 그 가만히 있는 조합 건설사 본인 관련해서 만약에 비리가 있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조합이라든가 건설사라든가 다른데 그 개입된 그런 제3자 3의 기관이 나타나면 그건 검찰 수사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네. 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무슨 검찰총장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받으면 나도 받겠다. 이거 자체가 이건 뭔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사고 방식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언론이 지금 전부 이것만 지금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 정말 화나죠. 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1,100억 원. 그건
돈이 들어간 거 그렇지만 나중에 무형의 자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또 건물가가 올라가고 정말 엄청난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 이런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예. 그런 것이 말하자면 박탈감, 허탈, 분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몇십년씩 살았는데 그렇죠. 외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와서 툭툭 투자하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정말 그 애양심을 갖고 오랫동안 고생해온 그 향토민들, 지역 주민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비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저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또 이게 선정이 됐는데 네. 과거 정부에서 한 6번 정도를 신청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 정부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DJ 대통령 때도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과거에 안 됐을 때는 이제 광복 이후 활동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자기 오빠가 그냥 전화 한 통화 재심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독립유공자 그야말로 이건 독립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복절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게 6번 신청했는데 과거 한 번도 안 되고 그러니까 82년도 3년도부터 계속 신청했다고만요. 그러니까 한 36, 7년 만에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집요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월 이제 정부 지원금이 한 200만 원이 넘고 또 유족의 경우에도 한 150만 원 내외가 돼요. 세제 혜택, 예. 예, 그리고 뭐 취업 혜택 자녀에게는 주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하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 매월 받는 예. 무슨 수당, 유공자 수당 말고서도. 예. 그런데 이게 30몇 년 동안 안 된 거를 그냥 작년 2월 달에 신청해갖고 한순간에 몇 달 기다리니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그 오빠가 다시 신청 전화로 했답니다. 유일하게. 예. 그거 됐는데 그냥 다 합격된 거예요. 말이죠. 이건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적폐청산 하는데 지네들이 적폐예요. 완전히 하는 짓거리가. 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화 한 통화로 우리 유공자 시켜줘. 이게 그러니까 됩니까? 이제 과거에 서류를 다 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죠. 아무리 다시 그렇대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신청한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 아버지 독립유공자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어느 자식이든지 네. 충분히 그건 이해를 갑니다. 그러면 이게 30몇 년 동안 안 된 거를 이제 정부가 바뀌어갖고 기준이 바뀌었다고 쳐요. 또 정부가 기준을 뭐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도 뭐 줬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했다. 그러면은 30몇 년 동안에 자기 본인 집안에 이게 수건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현장 공무원 그 관청에 가서 나 이것 좀 우리가 6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잘 봐달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오빠가 전화 한 통 해갖고 딱 된다? 그러면은 딸이 국회의원인데 그 아버지 독립유공자 하는 거 관청에다 대고 예의상으로라도 네. 그잖아요. 아이 뭐 보훈처 장관님, 이거 대단히 미안한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 전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해도 됐다? 이게 상식적. 그러면 불효자죠, 불효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에다가 입사원서 냈고 올해도 냈고 6번이나 떨어졌는데 전화 한 통화로 지난해 냈으니까 그거로 검사해 주세요. 이거 됩니까?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류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이건 손해원 하면요 대한민국 적폐의 상징이에요 이건. 지금 그래서 이 네이버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기사 보다가 보니까 어제 제가 본 시간에는 그 밤인데 10개 중에 한 서너 개 빼놓고는 전부 손해원 관련 기사예요.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말하자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빨리 좀 민주당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나왔으면은 최소한도 여당 국토위, 뭐 문화관광인가 국토위인가 문화관광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 그러니까 네. 본인이 문화재도 지정하는 거에 개입됐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논란이 되는데 그 간사직 내놓는다고 해서 무슨 그게 본인의 명예, 지금은 본인의 명예는요, 간사직을 내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예를 지키는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너는 보수니까 비판하고 나는 진보니까 비판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명예, 그렇잖아요? 국민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구독하기를 바라고 저는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억울합니다. 예, 알았으면 아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현지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죠. 근데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혜원처럼 저렇게 대놓고 지금 10채에서 20채가 늘어나고 말이죠. 대출받고 건물 한 채에 4천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약국을 했지. 목도 안 좋은 데서 누가 약국하겠어요. 여러분들 동네 다녀보세요. 제일 좋은 위치는 다 약국입니다. 근데 그걸 4천만 원을 샀대. 근데 대출은 11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 몇 채겠어요, 여러분들? 지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짜리면 10채만 사도 4억분이 안 되는데 11억을 대출 받고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디다 썼는지 또 지인들은 얼마나 투자했는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0배 이상 올랐다. 4천만 원 투자해서 4억 벌어들인 일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때려잡아야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